오늘 최고 난도 문항풀이를 같이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 기사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기사 봤어요? 기사 못 봤어요? 기사가 지금 국영수 중에서 국영이 전부 다 국어랑 영어가 불수능이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선생님 10시에 수업 끝나고 10시 반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제 새벽 1시에 업로드를 했어요. 해설 영상에서 내가 찍었는데 가장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듣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듣기는 아주 평이하게 나온 수준이었었고 두 번째 독해 영역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 그런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짜깁기도 많이 됐었고 원문에서 짜깁기도 많이 됐었고 너무나 복잡한 그런 지문들이었는데 대신에 국어에서 비문학 풀 때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면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은 대치동에서 하던 수업도 문제 전략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지문에서는 분명히 정답의 근거가 선택지에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찾아가면 돼. 실은 이런 패턴들을 연구해서 수업을 했었고 그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지문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 비교적 술술 읽히는 편이었는데 선택지에서 너무 아이들이 고생했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아서 그걸 어제 새벽에 영상을 로드를 하고 어제 선생님 집에 3시에 갔거든요.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이제 PPT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선택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상대평가였다라면 1컷이 90점이 안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언니나 오빠들이 나 영어 점수 몇 점이었다라고 그 점수보다는 언니의 오빠가 틀린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정답으로 골랐었는지, 즉 매력의 오답도가 높은 걸 고른 친구들은 그래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수능을 볼 건 아니지만 기출이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수능 작년과 비교해서도 올해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이 어려운 글을 가져다가 선택지에서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말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올해 수능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글은 상대적으로 글 자체는 평이했지만 선택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아이들이 헷갈릴 만하게 문제를 실제로 냈어요. 그 문제는 선생님이 오늘 2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23번 문제를 잘 보시면 23번은 이건 2점짜리 문제예요. 선생님 실은 어제 새벽에 한 3명 조교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조교쌤이 만들어줬는데 내가 일부러 배점을 넣으라 그랬어. 배점 이게 2점짜리 문제거든요. 2점짜리인데 오답률이 엄청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EBS에서 해설 올라오지 않았고요. 인터넷에 정답지만 있지 해설지가 없어. 해설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기에 오답이 베스트 5 안에 들 것이다 라고 예상한 부분이 바로 23번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이 문제는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단어의 뜻을 하나씩 이렇게 써줄게요. emphasizing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emphasizing은 강조하는 것. 자, 쭉쭉 일단 단어들만 쌤이 써줄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수능을 바로 이렇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우리말 뜻을 먼저 써줄게요. make sense라고 하면은 말이 되다라고 써볼게요. 말이 되다. 자, context는 당연히 맥락이라는 뜻이고요. 맥락. expect는 기대가 되는 거죠. timetable은 시간표입니다. 자, peak only commute services. 자, commute는 통근이란 뜻이야. 통근, 출퇴근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low demand라고 하면은 수요인데 수요가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다른 모든 맥락들에서는 it seems to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뒤에 단어들을 보면 motorist는 운전자이고요. 운전자의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어 먼저 적어가고 있어요. 자, speed is the most important fact that distinguishes. distinguish는 뭔가 구별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여기에서 transit이 실은 핵심 소재였어요. 트랜짓은요 원래 운송이란 뜻도 있고요, 전환이란 뜻도 있고요, 변화란 뜻도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뭐였다?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이라는 대중교통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의미로 쓰였어요.
If you have a car, you can use a road whenever you want to, whenever you want, and experience its speed. But transit has to exist.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When you need it. Span. Span은 맞아요.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And needs to be becoming soon.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Frequency. 빈도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여기 슬라이드에서 단어만 내가 적었고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가볼게요. 여기까지 끊어야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강조하는 건데요. Speed over frequency. 자, 우리 스타벅스에 가도 프리퀀시 있죠? 그 프리퀀시가 이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는 빈도라 그래서 얼마나 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를 빈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over라고 하면은 뭐뭐보다란 뜻이거든? 뭐뭐보다. 자, 그러면 이거 부등호 표시할 수 있겠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Emphasize speed over frequency라고 하면 빈도보다 뭘 강조하는 거? 빈도보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것. 그럼 부등호 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속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뭐보다요? 빈도보다요. Can make sense. 말이 됩니다. 어디에서? 맥락에서는 말이 돼요. 모두가 예상되는 그곳에서는 속도를 강조하는 게 말이 된대요. 자, 어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냐면 시간표에 따라서 계획을 짜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말은 뭘까요?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되죠? 등교 시간 정해져 있죠. 회사원도 어때요? 테이블에 맞춰서 출근 시간 정해져 있죠. 즉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겠어? 제 시간에 가야 되니까 뭐가 중요해? 속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어떤 걸 포함해서요? 맞아요. peak only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만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급행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이나 그런 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very long trips, 엄청나게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장거리 여행은 수요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멀리 떠나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멀리 가고요.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뭘 강조하는 게 말이 돼요? 무언가의 그 빈도수보다 뭔지 모르겠지만 속도를 강조하는 게 말이 되죠. 왜? 제 시간에 가야 되고 또 장거리로 멀리 가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부터 잘 봐야 돼요. 하지만 다른 모든 맥락들에서는 이게 흔한 운전자들의 실수인 것처럼 보인대요. 자, 가볼게요. 도로는요, 그곳에 있어요. all the time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도로는 항상 그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속도는 is the most important fact that distinguishes them. 그래서 이때 댐이 가리키는 건 이 roads가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 도로들을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면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자, 볼게요. 하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게 됩니다. If it's coming soon. 자, 대중교통은 그곳에 있대요. 그게 오는 경우에만 그게 있대요. 자,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나한테 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이 나한테 와야 그것의 존재가 있는 거지 나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의 의미는 없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If you have a car, 근데 너가 자동차가 있다면 당연히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Whenever you want and experience speed. 내가 자가용이 있어. 그럼 당연히 도로를 얼마든지 속도를 내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중교통은 has to exist when you need it. 너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해야 된대요. 됐나요? 너가 필요할 때 그게 존재해야만 해요. 즉 대중교통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span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에 운행하는지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And it needs to be coming soon.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타는 대중교통이 자주 오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키워드는 계속해서 대중교통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단어를 먼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otherwise의 밑줄. otherwise는 부사예요. 얘는 부사여서 연결사 부사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앞문장 전체를 아니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wipeout은 맞아요. wipe이 이렇게 쓱싹쓱싹 다 닦는 거죠. 그래서 wipeout은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뭔가 시간의 절약에 대한 부분을 없앨 거래요. 마찬가지로 unless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건데 아주 특이하게 잠깐 문법을 얘기하면 얘는 접속사로 쓰이는 아이예요. conjunction. 앞에 나오는 otherwise는 뜻은 같지만 얘는 adverb, 부사로 쓰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unless가 문장에 들어있으면 동사의 의미를 부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뭔가 편안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특정한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시간표를 따라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다면 자, worthless는 그렇지, 가치 없는 이라고 써볼게요. 가치가 없어요. scream은 뭡니까? 당연히 그렇지, 소리 지르다 라고 써볼게요. whisper는 뭐예요? 동사로 그렇지, 속삭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confusion은 당연히 뭡니까? 그래, 부정의 뉘앙스인 혼란이라는 뜻이야. 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자,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자동차 얘기하다 말았나요? 대중교통 얘기하다 말았나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야기하다 말았어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와야 그게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제때제때 그게 대중교통이 오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뭐 하겠어요? 대기 시간이 없을 거래. 대기 시간이 뭘 없애요? Time savings from a faster service.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에서 더 빠를 수 있는 서비스. 버스보다 더 빠를 수 있는 것은 택시일 수 있겠네요. 내가 택시 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제때제때 배차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당신 삶을 특정하게 예정된 트립을, 특정하게 예정된 어떤 여정을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편안해하지 않는다면 속도라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Without frequency. 어떤 것 없이, 빈도수 없이는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란 이야기야. So, transit map, 대중교통 지도를 짤 때에는 that screams about speed and whispers about frequency까지 이렇게 묶어서 빼야 돼요. 앞에 있는 transit map이 주어이고요. may simply be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즉 관계사절로 동사가 몇 개가 병렬이야? 하나, 둘 이렇게 병렬이에요. 즉 여기에서는 의인화를 했어요. 대중교통 지도를 잘 봤을 때 어떤 것만 소리를 지르는 대중교통 지도예요? 뭐만 소리 지르는 거? 속도만 소리 지르는 지도래요. 그러면 의역하면 뭐겠습니까? 속도를 소리 지르는 애래. 속도를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속도만 이렇게 고함치면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속삭여요? About frequency. 빈도수죠. 즉, 그 대중교통이 배차되는 빈도수에 대해서 속삭이는 그러한 transit map은 maybe planting, 뭘 심을 수밖에 없대요? 혼란을 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걸 강조하는 게? 스피드를 강조하는 것이 대중교통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정답 골라볼게요. 1번에서는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이 단어가 틀렸죠. 그치? 빈도수예요. 대중교통의 빈도수를 조정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대중교통에서는 스피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렇지, 얼마만큼 자전의 프리퀀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결과값이 아니에요.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이 단어가 틀렸죠. accurate는 정확한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고 부정확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3번에 보면 빈도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빈도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 무엇에 있어서? public transportation이 있어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선생님은 수험생들이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transit이 어떤 뜻으로 알고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뭔가 운송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public transportation 여기까지 아마 연결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감 난도가 올라갔을 거다. 지금 선생님이 미리 우리 뭘 하고 봤어요?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갔죠. 트랜짓은 대중교통이고 단어들을 먼저 커버하고 갔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갑자기 빈도라는 의미도 너무 약간 낯설고 갑자기 속도와 빈도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약간 흐름이 맞지 않는 문장들이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체감난도가 올라갔을 겁니다. 4번은 어떤 단어가 틀렸나요? 딱 하나만 찍어보세요. 그렇지, 정확해. 맞아. 하이 스피드 이게 지금 틀렸어요. 뭔가 높은 속도? 지금 속도를 내서 한다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죠. 맞아요, 맞아요. 5번은 한 단어만 골라볼까요? 맞아. 요 덩어리 전체에 improve speed and frequency 이걸 전부 다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2점짜리 문제였지만 상당히 난도가 높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34번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이게 지금 신문기사에도 나고 EBS에서도 지금 발표한 걸 봤는데 34번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볼게. 34번은 내가 예측하기에 와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였었고요. 일단 단어부터 같이 정리해 볼게요. 디펜더는 뭐냐면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옹호자라고 써볼게요. 옹호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옹호자 뭔가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디펜더, 방어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ultimate는요, 궁극적인이라고 써보고요. 궁극적인, guarantee는 보장이라는 단어야. 자, 쭉쭉 가보면 security는 당연히 안정이란 뜻이고요. freedom 이야기가 나오네요. rational이라고 하면 이성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성적인. regulated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굳어진 규제된 이란 뜻이고요. effective, 효과적이고 binding은 형용사로 써볼게요. binding은 동사 bind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구점에 가면 바인더 팔죠. 바인더가 뭐예요? 종이를 묶어주는 거. bind가 동사로는 묶다. binding이라고 하면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굳어져서 묶어주는 거니까 뭐예요? 결속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법적 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enable은 무언가 가능하게 하다는 뜻이고 harmony는 조화 또는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prosper는 그렇지 잘 사는 거죠.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이고 cooperate은 당연히 같이 작업하는 거니까 우리 협동하다라고 써볼게요. 협동하다. inevitable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이죠. 피할 수 없는 not based optimistic. optimistic은 낙관주의적인 이란 뜻이요. 낙관주의적인. 그래서 이 낙자가 즐거울 낙자이고요. 관이 볼관자이니까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단어이죠. high-minded는 우리 형용사로 써볼게요. 고차원적인이라고 써볼게. 뭔가 마인드가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치? 고차원적인. 휴먼 네이처는 인간의 본성이란 뜻이겠고 이건 연결사 부사로 이렇게 쓰였네요. 반대로. outlook은 관점, perspective의 뜻이고요. violent라고 하면 당연히 폭력적인이라는 뜻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man이라고 하면 남자의 의미보다 일반적인 인간의 의미로 보는 게 더 맞아요. and conflict prone이라고 하면 prone 자체가 뭐뭐하기 쉬운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prone의 뜻이 뭐다? prone의 뜻이 likely의 뜻과 같아요. 뭐뭐할 것 같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이거 완벽하게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주로 글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conflict prone은 뭐겠어요?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이라고 써볼게요. conflict prone이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necessary는 필수적인이란 뜻이니까 안 적을게요. establish는 확립하다. 무언가를 확립하다라는 뜻. maintain은 당연히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유지하다.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secure는 여기서는 무언가를 보장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네요. 동사의 의미로 쓰였죠. 네, 자, 철학자 칸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칸트는요, 해석해 볼게요. 강력한 옹호자였대요. 뭘 옹호했대요? 그렇지, 법을 이 사람은 옹호를 했대요. 뭐로써? 이때 s는 뒤에 명사 덩어리만 있으니까 뭐예요? 전치사 s죠. 전치사로 쓰이는 s는요, 대부분 자격을 뜻해요. 뭐뭐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법률을 뭐로써 지지를 했냐면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대.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우리 또 이렇게 상관접속사 구문이 나왔네요. 뭐 할 뿐 아니라? 안정과 평화뿐 아니라 뭘 보장하는? 그렇지, 자유. 안정과 평화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법률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믿었어요? 인간 사회가 were moving toward,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대요. 뭘 향해서? 더 이성적인 형태를 향해서 인간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대요. 자, 어떤 rational forms입니까? 규제가 된 이성적인 형태인데요. 바로 효과적이고 결속력이 있는 법적 틀에 의해서 규제가 된 더 이성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믿었대요. 왜요? 이와 같은 법적인 틀만이 뭘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to live.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가 뭘 하기 위해서? 더 잘 살고 협동하기 위해서 법적인 틀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여기까지 긍정의 뉘앙스예요? 부정의 뉘앙스예요? 긍정의 뉘앙스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하지만 그의 믿음입니다. 전치사구 묶어서 빼시고요.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은 was not based on, 기반을 두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글 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칸트가 법률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대요? 법률이라는 건 그 사회가 안정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 생각을 했었고, 인간 사회는 점점점 더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글 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그의 믿음, 이 칸트의 신념은 기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본인이 글 쓴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칸트가 낙관주의자이거나 또는 고차원적인 인간 본성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대요. 반대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칸트의 신념이에요. 칸트의 신념은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홉스가 여기서 지금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어쨌거나 홉스의 관점과 비슷하다라고 이 사람은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콜론의 의미는요,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홉스의 관점 뭐냐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걸 필연적으로 만든다?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든대요. 즉, 인간의 어떻게 보면 성악설 같은 그런 면이 어떤 걸로 하여금 그래, 효과적인 법률 틀 같은 것을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만듭니다라는 거죠. 홉스의 관점 뭐예요? 인간의 어떤 부분, 폭력적이고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본성이 그게 바로 법률이 유지하게끔, 법률을 확립하게끔 만드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자, 뭘 하기 위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뒤에 문장대로 가볼게요. count on의 밑줄.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단어 우리 같이 써볼게요. count on은요, 맞아요, 기대하다라는 뜻이야. 이게 수거이고요. 영어에서, 수능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무언가에 기대하다라고 써볼게요. 자, benevolence라고 해서 각주어의 자비심이라는 단어로 나왔고요. 자비심,
goodwill은 선한 의지라는 뜻이고 뒤에 단어들에서 bind의 밑줄, bind는 묶다라는 뜻이었죠. ideally는 이상적으로라는 부사이고요. The law is embodiment. embodiment는 무언가의 구현 또는 무언가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먼저 써볼게요. political은 당연히 정치적인이란 뜻이죠. 정치적인 원리라고 이렇게 썼고요. all rational beings에서 rational beings의 밑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써볼게요. 인간의 나타낼 때 이성적인 존재들. 그리고 뒤에 보면 딱히 모르는 단어 없죠.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칸트가 나왔어요. 이 사람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로 시작하면 뭐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죠. 2명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나왔어요? 홉스라고 적어볼게. 그래서 공통된 소재는 지금 뭐예요? 삼음절. 공통된 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삼음절. law. 뭐? 법에 대해서. 그래서 칸트는 얼핏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글 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홉스가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뭘 가지고 있고 폭력적이고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과 칸트가 실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디에 기대할 수 없대요? 사람들의 자비심에 기대할 수 없고 선한 의지에 기대할 수 없대요. 하지만 누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악마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대요? 화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대. 뭐만 있으면? illegal system, 법률 시스템이 있으면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대. 그 법적 시스템은요, 모든 시민을 equally, 평등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의 기본 전제값은 뭐야? 사람을 선한 의지로 보는 게 아니라 악마라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법이 있으면. 즉, 법을 철저하게 도구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적으로 the law is the embodiment.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구현입니다. 정치적인 원리의 구현이에요. The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라고 해서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인 원리가 구현된 게 뭐야? 단순히 그냥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남 물건 손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에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률 자체는 실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누구나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단 정치적인 원리로 구현한 게 그게 바로 뭐다? 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누구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래, 음주운전 하지 않아. 당연히 하지 않는데 법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즉 누구라면? 합리적인 존재라면 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것이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갑니다. 자, 이 문장에 별표하시고요. 이건 선생님이 수능 수업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야. 어디가 포인트예요? cannot이 포인트예요. cannot. 자, cannot. cannot은 당연히 부정이름이죠. 원래 빈칸 추론에 뭐가 들어가요? 빈칸 추론의 다른 이름은요. 주제 추론 문제예요. 왜?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하더라도 빈칸을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빈칸을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실은 원래 빈칸은 어디에 뚫립니까?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빈칸이 뚫리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 안에서 부정어가 들어있어. 부정어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메인 센텐스에 해당하는 주제문에 대한 내용을 선택해서 고르면 다시 내용이 거꾸로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not이 붙으면 여기 선택지에서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이끌어내야지 이걸 잘 보지 못하면 이 글에서 전체적인 올바른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뿅 하고 넣으면 그 맞는 주제문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있으면 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출제를 할 때 빈칸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라고 하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 빈칸 들어있는 문장에 이런 식으로 not을 넣은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넣으면 not 대신에 우리 부정부사 수능 한장법에서 외웠어요. rarely, hardly, barely 이런 단어들 있죠? 그게 바로 수능에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야. 딱 봐도 어때요? 부정어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많이 놓치고 선택지에서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백지로 계속해서 암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다 왔어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댐의 동그라미.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것만 오늘 하고 가셔도 오늘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이때 댐의 동그라미. 댐. 자, 영어는 대명사가 엄청 중요한 언어입니다.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맥상 댐이 가리키는 건요. 이제 답부터 얘기하면 이성적인 존재들이에요. 이성적인 인간 존재들. 포비드는 금지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이와 같은 법률들이 뭘 금지한다면? 이성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다시 한번 대의 동그라미.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또 이성적인 인간 존재들을 말해요. 즉, 뭐 하지 않았을? 어차피 이성적으로 anyway, right? 어차피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 금지한다면, 그 법률이 금지한다면, 자, 이제 여기부터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행동이래. 그럼 이때 something을 우리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요? 뭘 넣어볼까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하지 않을, 어차피 하지 않을 행동. 아까 얘기한 대로 절도라고 한번 써볼게. 예시로 절도. 어차피 뭐 하지 않을 거야.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걸 선택하지 않을 그 행동. 예를 들면 뭐라고 뒀다고요? 절도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법률 자체가 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절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금지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법률은 cannot be 땡땡땡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부터 가볼게요. 그러한 법률은요, ideal legal frameworks, 이상적인 법률 틀 안에서의 가정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래서 5번의 내용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에 보면 enforce, 이러한 법률은 cannot be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악마와 같은 본성을 억누르는 것으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틀린 건요, 그들의 evil, 이게 좀 맞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 댐은 어떤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전제 자체를 이성적인 존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devil, nature, 이 말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어떤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뒀을 때 their evil nature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요. 정답은 3번인데요. restraint는 제한 또는 제약이란 뜻이잖아요. 즉,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으로서 이해될 수 없어요. 뭐가요? 법률이요. 왜요? 어차피 그 법이라는 게 어떤 거라면?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금지해 놓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그 사람은 그 행동을 어차피 법이 없어도 안 할 거니까 굳이 법 자체가 그걸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뭐야, 왜 나한테 인권 침해를 해? 왜 나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해? 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글에 따르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니까 법률 자체가 뭐 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라고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2번은 강력한 디펜더로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정의 체제에서요. 강력한 디펜더로서 보여줄 수 없다. 아니요. 지금 뭔가 이걸 보여주는 사법 체계를 보여주는 강력한 디펜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법이 없어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그 법이 규정을 한다는 건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어. 그 포인트지 사법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1번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문제인데요.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에서 confin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못하게 하는 confining,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없다. 자, 충분히 뭐랑 비슷해요? 3번의 뉘앙스랑 비슷하죠. 그런데 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지금 이 부사 때문에 요 말 때문에 미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합리한다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정답에서의 거리가 살짝 멀어져 있는 거고요. 오답의 매력도가 가장 높았던 선택지가 바로 1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선택지를 보면 선생님이 설명도 이렇게 해줬지만 글 자체가 막 엄청 솔직히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 우리말 해설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우리말 해설을 봐도 고난도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제일 어려운 문제들 봤잖아요. 글들이 어느 정도 읽히잖아요. 그쵸? 읽히는데 선택지에서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밸런스를 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오늘 수능 기출 문제 봤어요? 어제 시험이 있었고요. 우리 오늘 기출 트렌드를 봤는데 기출은 얘들아 모든 시험에서 가장 1번이야. 왜? 기출을 모르잖아? 선생님 저 당장 수능 볼 거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출을 모르면 공부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얘기했을 때 3월, 6월, 9월, 11월에 따라서 얘들아 뭐 듣기 해야 돼, 뭐 듣기 같이 강조했던 때 있었잖아요. 얘들아 우리 지금 단어 해야 돼라고 그때 타이밍마다 얘기를 하는 게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출제 기조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 이게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공부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가면 점수가 이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내년, 내후년에 보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흐름을 타고 공부하는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랑은 정말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과목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사도 좋고 아니 요약된 것도 좋고 트렌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에서 질문 있어요? 이해됐어요? 대충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알겠어? 네. 맞아요. 34번 어렵죠? 그 캔낫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구문장 연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문장을 쭉 적어보고 그걸 구조를 연결해 보는 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 봤던 수능에서 어려웠던 문장이 맞아요. 빈칸 들어있는 그 마지막 문장이요.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문장만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고 같이